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도주의 북한학 제72강 북한 주민들이 사회생활 편에서 오늘은 김일성 족속의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 제도가 초래한 북한 주민사회의 생활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의 독점 행사하는 부식물 공급 실태, 공업품 공급 실태, 가전제품 공급 실태, 특별 쿠폰 공급 실태, 당 군정 핵심 기득권 고급 생필품 공급 실태 순위로 아주 기본적인 품목들을 기준으로 제가 1997년까지 직접 겪었고 몇 년 전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기순한 가정주부 탈북민들의 증언을 참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전체 주민 부식물 공급 시스템 하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장, 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7반에서 1980년부터 1995년 말까지 가정주부로 평양의 국영식료상점에서 공급받은 간장, 된장은 매월 식구 1인당 간장 2리터, 된장 1.5kg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료로 만들었는지 한번 국을 끓일 때 간장 반병, 된장 한 밥죽을 퍼넣어도 그 국들에 도저히 간이 배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것으로는 오일도 먹지 못합니다. 제가 1970년대 초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 취재 갔다가 평양시 주민 간장, 된장 공급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는 강동군 식료 공장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산된 간장이 나오는 밸브가 5개였는데 진한 간장 나오는 제1 밸브는 중앙당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등 중앙기관 공급용이고 그보다 덜 진한 간장이 나오는 제2 밸브는 호위국 및 공병국 공급용이고 그보다 덜 진한 간장이 나오는 제3 밸브는 평양시 당정기관 공급용이고 간장색을 띤 맹물 같은 간장이 나오는 제4 밸브는 평양시 주민 공급용이었고 그보다 더 한심한 농도의 간장이 나오는 제5 밸브는 북한군 공급용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에야 주방지 김책에서 웃집 일화할머니가 담근 진짜 간장을 맛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김책시 주민들에게 간장, 된장 공급은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기순한 박서연 씨한테 물으니까 1990년대 초 이후에는 국영상점에서 콩으로 만들었건 강냉이로 만들었건 간장, 된장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다음 두 번째 사탕 과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1980년대부터 1995년까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제7반에서 살면서 국영 식료 상점에서 공급받은 사탕 과자는 매월 식구 1인당 각각 500g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받은 월 사탕 1.5kg, 과자 1.5kg는 어른 입에 들어갈 새 없이 공급받아온 날로 딸애가 다 먹어버리곤 했었습니다. 1980년대 김일성 족속은 소위 북한 원료의 우한 주체의 탕가루를 우리 인민에게 공급, 이런 슬로건을 제창하면서 소위 파인애플 사탕 과자를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그 맛이 단지 짠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서 자라나는 애들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평양 시민들은 그 사탕 이름을 송파이 사탕이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평양시에서 제일 긴 버스 운행 구간의 출발점인 송신에서 도착점인 팔동교까지 기간에 사탕 하나를 물고 가면 그 전기간 단 1mm도 녹지 않고 입천정만 까진다고 해서 송파이 사탕이라고 붙였고 그 과자 이름은 벽돌 과자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 역시 깨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1996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주방지 김책에서 사는 기간
단 한 번도 지어 소위 태양절 명절이라는 날에도 사탕과자를 공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기순한 함흥 출신이 가정주부 탈북민에게 물어보니 역시 2020년도까지 사탕과자를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평양에서 동남아로 출장 나온 북한 사람이 한 말을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평양 곡산 공장이 서버렸는지 이제는 명절 공급용 사탕 과자도 수입산으로 줬는데 그것도 가족수 1인당 100g이었다고 합니다. 그 본산지는 중국이랍니다. 그 다음에 고기, 수산물 공급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1980년대부터 1995년 12월까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 7반에서 가정주부로 살면서 국영상점에서 공급받은 고기는 돼지고기,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매월 식구 1인당 각각 500g이었습니다. 그나마도 1989년 제13차 청년 학생 축전 이후에는 매해 소위 4대 명절에만 공급을 받았는데 그 공급 방법은 돼지고기는 뼈까지 탕을 쳐서 물고기는 꼬리 대가리 관계없이 토막내서 키로수를 맞춰서 공급을 해줍니다. 언젠가 다른 나라 정부 소속의 대북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물어보시는 말씀이 북한에서 올해 태양절 평양 시민들에게 명태를 한 킬로씩 공급해 줬다는데 물고기를 마리수가 아닌 키로로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물고기를 토막내서 킬로수를 맞춰서 공급한다고 말해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질 못하더라고요. 고기 수산물을 공급받을 때 북한 주민들의 운은 전적으로 상점 판매원가의 안면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면이 없으면 뼈나 물고기 대가리 꼬리 위주로 공급을 받고 안면이 있으면 그나마 뼈가 적은 돼지고기나 물고기 몸통을 공급받고 이런 식입니다. 사실 1970년대 초중반까지 동서해를 끼고 있는 북한은 수산물 상점들의 명태, 도루묵, 오징어는 공급이 아닌 자유 판매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경으로 기억되는데 불과 한 해 사이에 그 상점들에 쌓여있던 모든 수산물이 빗자루질한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 족속이 중동의 물고기를 팔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유를 사와야 한다는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양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동 사람들은 마른 명태, 마른 오징어를 먹지 못하면 병에 걸려 죽는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징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역시 수령절대주의 북한학이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기순한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지역만 며칠 뒤 김정은의 배려로 그런 것들을 공급한다. 한 번은 김정은이 다녀갔다고 해서 세대당 도루묵을 10kg씩 공급하는 바람에 장마당에 도루묵이 넘쳐났다고 하더군요. 이게 공급 실태입니다. 다음 과일 남새 공급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1980년대부터 95년 말까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가정주부로 살면서 국영상점에서 공급받은 과일 남새는 월 공급이 없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인민에게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이려면 나무에 달린 과일에 벌레가 끼면 안 되니 모두가 봉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1980년대 내내 시즌만 되면 선전을 했지만 오이철에 한두 번 공급, 사과 배 수확철에 한두 번 공급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받은 오이는 앞뒤가 너무 있어서 절반은 먹지 못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았던 사과 배 자라다 말았는지 유치원생이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외 참외 수박도 몇 년에 한 차례 정도 공급을 받았었는데
익지도 않은 것을 공급해서 맛은 고사하고 서른 채로 썩어서 버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북한에서 살 때 늘 우리나라에는 저런 과일밖에 생산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 가을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 비서였던 전병호를 수행해서 강동군에 있는 중앙당 비서급 휴양소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는 황여해남도에서 생산했다는 갓난아기 머리 크기의 사과 배를 마음껏 먹고 있더군요. 역시 몇 년 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기순한 분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니 오히려 선생님은 그래도 국가에서 공급하는 사과배는 먹어봤네요. 우리는 사과배를 공급받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일성 족속은 저들이 반세기 이상 공약한 당과 수령이 책임지고 인민 부식물을 공급한다. 이런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오늘날에도 이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철에도 과일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북한 주민 사회를 향해 김정은은 최근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을 통해 당의 과학 과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일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해서 인민들에게 더 맛좋은 과일 보장 이런 걸 제쳤는데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공업품 공급 실태와 가전제품 공급 실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